횟집 사장님한테 반가운 예약 전화가 아니라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13일 울산의 한 횟집에 30대 남성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 남성, 내가 며칠 전에 여기서 회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응급실 영수증 사진을 보내옵니다. 식중독이라니 횟집 주인으로서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죠. 근데 이상한 점은 보내온 병원 영수증에 환자 이름, 진료 날짜 등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집 주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손님 말을 믿고 병원비 2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머. 지금 보세요. 저게 영수증인가 봐요. 지금 당시에 진료 받았다는 병원 영수증. 언뜻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저런 비슷한 영수증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시고 맞네. 영수증 맞는 병원 영수증 맞는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세상에 보세요. 김현희 평론가님. 횟집 사장님들 왜냐면 이 영업 준비하시는 게 직접 회를 공수 배달 오면 막 손질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직접 확인하는 대신 좀 이렇게 바빠서 그냥 보냈나 봐요, 돈을 세상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일식집이나 횟집 같은 경우에는 이 식중독이라고 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전화가 오게 되면 내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부터 하시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튿날 또 전화를 했었다 그래요. 어머?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안 주게 되면은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간이 쪼그매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위축됐어요, 지금. 네. 위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병원 영수증 말고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영수증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네요. 사모님이 당시에 그 결제 영수증 안 줬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횟집 사장님 그래도 굉장히 기지를 발휘하신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한 12월쯤에도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몇 시쯤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쯤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이 해당 시간에 이 사장님이 그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 횟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영업장에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죠.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뭔가 처음에는 덜컥 걱정도 되고 이 가게가 식중독 걸린 가게란 소문 날까 봐 조금 겁나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원비를 보냈는데 이튿날 다시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나 보상금 요구할 거야 하니까 꼬치꼬치 캐묻다 보니까 뭔가 수상한 점 포착됐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걸렸으니까 병원 갔다 왔으니까 영수증을 보내준대. 날짜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도 없고 가짜 그것만 21만 6천 뭐 찍어가 보냈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보내달라니까 보내주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는 기라. 언제 드셨어요? 하니까 일요일날 드셨어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그때 드신 거 영수증을 한번 보내주세요. 영수증이 없대. 계속일제를 하고 영수증을 안 주던데요. 하는 기라. 우리 그때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손님하고 식사하러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길로 이제 발각이 됐지. 고발을 안 하면은 다른 선의의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겠다 싶어갖고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요, 마침 이 사기치던 사람이 둘러댄 시각이 진짜 마침 이 사장님이 가게문 잠시 닫고 볼일 보러 출타하셨게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시간대를 돼가지고 손님이 그 영업장에 많이 있었던 때를 됐으면 진짜 영락없이 이번 또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신민석 기자님. 예, 게다가 이런 전화의 문제점이 대놓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런 일로 고민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터지면 그 가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비밀리하고 남들 앞에서 통화도 못 하는데 이제는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하. 가게 밖에 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옆집 사장이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도 그런 전화가 왔었느냐. 어머. 그래서 봤더니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두 번호가 같았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한다는 걸 알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제작진과 통화하신 그 사장님 주변의 횟집뿐 아니라 수법 보니까 아주 능숙해요. 그렇다면 이담 아나운서
여기 말고도 피해를 보신 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요, 이 두 곳에서만 그 동네에서만 날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전국에요, 총 2,550여 곳의 횟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 여기서 회 먹고 내가 식중독이 걸렸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이 가운데요, 한 350여 곳에서 보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아냈어요? 네,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이제 송금을 받아서요. 총 7,100만 원을 갈취를 했다라는 어머, 겁니다. 어머. 그런데 굉장히 뻔뻔한 건요. 여기까지도 너무 뻔뻔하지만 이 남성 이 해당 횟집들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곳에 무작위로 전화 걸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 죄질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지금 저희 제작진과 통화하신 그 조금 전에 횟집 사장님이 이러다가는 피해를 보는 곳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아서 참다 못해 전화 신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고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검거 됐습니다. 어허. 검거뿐만 아니라 어제 해당 남성 구속된 상태인데요. 그래요? 제명은 상습 공갈죄입니다. 상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라는 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도 조사 중에 있어서 네. 횟수는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 남성 아까 뻔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신고된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라고 어머. 이제 뒤늦게 이렇게 반성하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지만 이 횟집 주인 남이 피눈물 나게 번 돈을 가만히 앉아서 전화 돌려서 불로소득을 맞아요. 노리는 애에게 선처는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 인간 남의 등 쳐먹어서 다른 그 선량하신 영업집 횟집 사장님들 등 쳐먹어서 돈 받았을 때 송금 받았을 때는 야, 돈 벌기 쉽네라고 콧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니까 싹싹 빌어요. 법에 따끔한 심판 받고 정신 차리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